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모처럼 화창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과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조절론에 양시장 모두 2100선 그리고 700선이 회복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지난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2100선을 탈환했습니다.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을 받아냈고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많은 업종들이 상승했는데요. 금강산 관광 20주년 행사가 북측에서 열린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앞두고 남광토건, 현대로템 등 남북 경협주들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약 한 달 만에 종가 기준 700선을 넘어섰습니다. 기관이 1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이 기술 수출 소식에 상한가를 쓴 데 이어서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참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한동안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최근에 증시 자체가 좀 서서히 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를 좀 살펴본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좀 문제가 될 만한 징후는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숲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아시아 증시 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중국 증시인데요. 보통 주가 자체가 이제 그 바닥을 찍을 때 또는 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갭상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어떤 그 차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히려 중국 증시는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개파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메꿔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은 이제 일본 증시를 보시게 되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락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갭을 통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까지 좀 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도 주가 자체가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중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일본 증시는 특별하게 문제없이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그 최근에 최저점 근접까지 이탈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이제 갭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 갭을 메꿔주기 위한 어떤 그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까지 주가 자체가 갭을 메꿔줬고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닥 증시입니다. 아직까지 종합주가지수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주가 자체가 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갭 상승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갭 상승은 실질적으로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강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주가 자체가 장 시작하자마자 강세 출발이기 때문에 마감도 강세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장중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갭 상승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후에 봉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갭 상승이 나오면 봉이 짧아지겠죠. 그 이후에 봉이 음봉의 횟수가 많아집니다. 서서히 특별하게 강한 반등이 안 나오면서 박스권에서 음봉의 횟수가 많아지게 돼요. 아직까지는 물론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특별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음봉의 횟수가 2, 3회 정도 많아진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은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신 상태에서 매매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시고 또는 매매 횟수를 좀 줄이시면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최소화하시고 또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바닥이라 하더라도 너무 끌고 가는 식의 매매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과연 조정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 그 신호에 대해서 유의하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당분간은 한동안 최저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 흐름은 좋을 것이다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서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LED 생산 업체인데요. 오늘 3%대 소폭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사흘째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뭐 지금은 사실상 뭐 특별한 어떤 그 이슈가 없지만 과거에는 LED 테마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지만은 그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는 똑같은 이슈와 똑같은 명분으로 주가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종목이 실질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뭐 LED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다만 가격 메리트만큼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은 재무제표까지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종목에 그동안의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어떤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 개인 비중이 많지 않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재무적인 측면을 좀 잠시 잠깐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어떤 그 업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동시에 개별 재무제표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불구하고 주가는 그동안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수익 모두 가능하고 시장만 살아난다면 중장기적인 측면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뭐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만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좀 그 상위권에 있는 그 투자할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울반도체 항상 관심 있게 넣어두시고 본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울 반도체 탄탄한 재무 대비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고 또 시장만 살아난다면 중장기 전략으로도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대양재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양그룹 계열의 상위 골판지 원지 제조 업체인데요. 지난주에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은 5%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매출이 정말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대양재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재무 안전성뿐만 아니라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등해 나왔는데요. 우선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우선 연결 재무제표, 그러니까 해당 기업과 종속 기업의 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7년도에 이제 일부 순이익률이 이제 그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다가 2018년도에 영업이익률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 재무제표, 이 순수 대양재지의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5%, 2018년도 2분기까지 포함해서 무려 23%입니다. 상당히 강한 어떤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의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 발표가 보통 거의 꼭지에서 터지게 됩니다. 이미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 알고 있겠죠.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엄청난 상승률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연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니까 더 가겠지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변동성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 재무 안전성은 갖추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이 너무나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이 저평가돼 있는 종목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물론 뭐 단기적인 측면은 가능하지만 뭐 끌고 가는 식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그 종목으로서는 지금 현 위치 자체가 너무 비싸다라고 좀 정리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양 제지도 재무 안정성은 높이 평가가 되지만 현재 주가가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오래 보유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우리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이 완성차 업체 공급하는 2차 공급 업체입니다. 국내 주요 거래처로 현대모비스, 한라공조 등을 두고 있고요. 해외에도 다량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의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대표님 사실 크게 오른 건 아닌데 검색에 네. 포착된 이유가 있을까요? 검색기는 향후 잘 갈 종목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강하지 않더라도 발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우리 산업은 이제 자동차 그 부품 관련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많이 빠짐으로써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고 향후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방 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이 되겠죠. 그럼 뭐 반도체 또는 IT, 자동차가 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기아차를 비롯해서 현대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 자체가 빠지면서 최근에 상당히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만들어 놓고선 특별한 어떤 그 시장 변동성에도 이겨내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개인 비중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로 봤을 때는 뭐 현대차 또는 그 기아차, 뭐 우량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은 나오진 않겠지만은 서서히 이쪽 그 전방, 특히 그 자동차 쪽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 부품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또는 이 업황 또는 테마에 있어서 뭐 전기차라든지 또는 그 4차 산업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저는 많은 트렌드가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빠짐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가 생김으로써 이 과거에 소외되었던 종목들을 매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 이 우리 산업은 뭐 매출적인 측면도 긍정적이고 또 업황도 앞으로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해당 종목을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주가 자체가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의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개인 비중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비중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져나올 물량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 반등과 함께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라고 좀 정리를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변함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뭐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평균적으로 손실률이 마이너스 40에서 많게는 한 50%에서 60% 정도 계좌가 망가진 계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50% 정도 이상 빠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주가가 종목이 빨리 가야지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사서 당장 내일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는 매매 비법이 하나 있는데 그 비법을 여러분들께 좀 선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동시에 원금 회복과 동시에 노후 준비가 좀 절실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점차 살아나고 있는 만큼 좀 빠르게 수익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빠른 매매 비법들, 원금 회복 비법들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이어지는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월요일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여전히 이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보면 이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파헤쳐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비법들을 함께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도 스캔노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이 좀 빠짐과 동시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들고 계셨던 남북경협주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또 모든 종목들이 사실상 다 빠졌죠. 그런데 특히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빠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고통에 시달리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여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상당히 증권 방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기 채널을 틀던 여기 채널을 틀던 항상 보면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추천주도 많이 제시하고 심지어 이제 다시 시작되는 제약바이오 이러면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집에서 또 쉬고 할 때는 이 증권 방송을 좀 봅니다. 또 주식인이다 보니 보면 제약바이오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거의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95% 정도 이상은 거의 대부분 다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는지.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빠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제약바이오를 외쳤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사도 된다고요?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제약바이오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라도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려야지 지금 추가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새롭게 또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주제부터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개인이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로 좀 이 업종 또는 테마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지 저는 좀 글쎄요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제약주들을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테마라는 것은 같이 움직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하더라도 테마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차트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은 종목들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증권거래소에서 이 통계 발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97% 정도는 4년 안에 떠난다라는 그 증권거래소 통계 발표가 예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제 무서운 얘기죠. 뭐냐면 이 프로테지 자체가 너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97%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사실상 다 깨먹고 떠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년 정도면 거의 계좌가 반토막 이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 97%의 그 투자자들이 이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97%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쌍바닥이 잘 가지, 뭐 정별이 잘 가지 이런 상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께서 성공 투자를 했느냐, 실패를 했고 무슨 성장성, 무슨 정상성을 좀 외치고 있는데 결과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법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97%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통계는 사실을 근거로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97%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특별하지 않다면 97%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달라. 근데 결국에는 다 떠났어요. 4년 전에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주식시장에 안 계십니다. 1년 전에 나는 수익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분들도 지금 계좌가 반토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아니겠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통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 파워. 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이 주식 시장에서도 특징주라는 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상당히 이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좀 쇠뇌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 언론의 힘이 굉장히 크죠. 잘 아시다시피 매체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사실을 이제 밝혀주면서 관심을 끌게 하는 거죠. 관심을 끌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성장성이 아니라 주식의 기본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주식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투자 별거 없어라고 생각을 아마 하시고 아마 출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망하지 않는 기업, 현대차 같은 종목들, 회사 좋지 않느냐. 많이 빠지면 때가 되면 가지 않겠는가. 또는 하이니스 같이 이렇게 좋은 기업들, 많이 빠지면은 내비두면 수익 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딱 해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몰래 매집을 합니다. 세력들이요. 몰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주가 자체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널리 알립니다. 그것은 우리를 호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주식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 별거 없지. 삼성전자 많이 빠지면 사면 되고 현대기아차 많이 빠지면은 그냥 때가 되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으면은 100% 성공 투자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딱 들어오니 이 욕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욕심. 현대차를 사니 안 갑니다. 주가 자체가. 삼성전자를 사니 안 가요. OCI라든지 많이 빠진 우량주를 가지고 있으니 안 갑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갈 종목인데 안 가요. 때가 되면 간다는 거 알지만 여기저기서 남북교육주를 가지고 누가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또 쫓아잡게 되고 욕심이 생겨서 나도 좀 빨리빨리 돈 벌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처음에 알고 계셨던 주식의 기본적인 어떤 상식과 원리는 이제 잊혀져 버리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투기적인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재, 이 언론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죠. 이 개인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는요.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제약 바이오가 요즘 잘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하도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얼마 전에 이 대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서로 이제 바쁘게 또 살다 보니까 참 만날 시간도 좀 없고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어쩐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친구가 이게 또 이제 이 주식 바닥에 있으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사실 이제 주식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이제 전화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동혁아. 요즘에 뭐 주식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 떼돈 벌는다고 하는데 진짜 돈 된다고 하는데 진짜 뭐 추천해 줄 만한 종목 없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가 딱 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진짜 끝났구나. 이미 저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제약바이오를 부정적으로 그동안에 이미 2017년도 말 그리고 2018년도 초부터 이미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 진짜 끝났구나. 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진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주식시장도 그렇죠. 야, 주식을 안 했던 분들께서도 야, 요즘 주식하면 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또 주식 계좌 개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게 꼭지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안 그랬던 역사가 없죠. 주가 자체가 다 작살나고 나서 종목들도 마이너스 50%, 60% 정도 깡통 차고 주식은 사기야, 사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끝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나 아는 주식은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얘기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죠. 그것은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잠시 잠깐 제약바이오가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 다른 종목들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가니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다음 화면. 자, 제약바이오 종목의 방향성 궁금하시죠? 네,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앞으로 제약바이오가 올라갈지, 제약바이오가 장기적으로 떨어질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내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향후의 훗날을 뜻하는 거죠. 생각보다 6개월, 1년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그렇죠? 자,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인에게 우리가 물어보자 이거죠. 바로 이제 최대 주주. 시간 나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가 있다면 뭐 기업 탐방을 해서 뭐 회사 관계자한테 물어볼 수는 있죠. 뭐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뭐 지분을 늘리고 있느냐, 지분을 뭐 줄이고 있느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가서 직접 방문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뭐 그렇죠. 여기저기 뭐 흩어져 있으니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제약바이오 100종목. 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100종목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제 이거보다 더 이상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100종목 안에서 거의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제 그 거의 자료를 주말에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전날 만들어 놓으면 우선 바쁘기도 할 뿐더러 동시에 분석이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제약바이오 100종목을 분석하려면 이게 한두 시간으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주말을 거의 통으로 쏟아붓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일반적인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가격,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 분석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종목은 이제 200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일단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화면 보시게 되면은 무려 2000% 정도가 올라갔으니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겠죠. 1000%만 올라가도 1억을 투자하면 10억이 되는 거고 10억을 투자하면 100억이 되는 겁니다. 그 10억을 투자하면 2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2,000% 정도 갔으니 2,500% 가지 않겠느냐. 3,000% 가지 않겠느냐. 4,000%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주포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하면 그 사람들이 뭐 단돈 뭐 5천, 뭐 수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에서 많게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수백억 그 이상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 바꿔 봤을 때 이 신원 안 하겠습니까? 네, 수백억을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라면 이익을 합니다. 네, 이 신원 합니다. 저라면. 근데 설마 아니야. 뭐 난 500억으로 만족하지 않아. 난 1,000억을 벌 거야. 5,000억을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2,000%라는 수치는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누군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가격대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당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재무제표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연결재무제표하고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는 모회사 플러스 종속기업, 자회사. 그리고 이제 개별재무제표는 순수 해당 기업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3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019년도를 바라보게 되고 곧 있으면 상장 폐지 시즌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 무슨 얘기냐? 4년 연속 적자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요. 연속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해당 기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좀 돈 벌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디서? 증권거래소에서 퇴출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종목은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성장성이라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주가가 2,000%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거품은 때가 되면은 꺼지게 됩니다. 그렇죠? 풍선은요 계속 분다고 해서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터질 것 같으면서도 안 터지고 터질 것 같으면서도 안 터지고 터질 것 같으면서 안 터지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집니다. 그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단순 거품, 그렇죠? 거품 상승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신약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성과를 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임상 1상 한다고 하더라. 임상 2상 한다고 하더라. 임상 3상에서 나가 떨어지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신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뚝딱뚝딱 한다고 해서 신약이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연구를 해야지 신약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 임상 1상 2상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요, 뭐 어떤 특정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성장성이라는 이슈만으로 이 백혈병 치료제, 뭐 미 FDA 임상 1상 개시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 터졌냐면 바닥에서 터졌냐? 아니요. 최근 얼마 전 고가에서 터졌습니다. 바닥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성장성은 바닥에서 안 터집니다. 여러분들 항상 꼭지에서 터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언론의 힘이 대단한 거죠. 사게끔 만드는 거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다음 화면이요. 자, 해당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미 주인이 매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해당 기업의 역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최대주주 지분 분석을 해보면 즉 주인, 이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으로 이 종목이 문제가 될지, 문제가 안 될지, 호재가 있을지, 악재가 있을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주인이 최초 20% 지분에서 비중을 조금 늘려서 23%로 그리고 26%로 지분을 늘렸어요. 바닥권에서. 그렇죠? 왜 지분을 늘렸을까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는
그땐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바닥에서는 호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매집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계획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어찌 보면은 작전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작전이지 계획인 거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어쨌든 매집이 끝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2000%가 쫙 하고 올라갔습니다. 2000%가 쫙 하고 올라가니까 호재를 하나 딱 터뜨립니다. 무슨 임상, 삼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와 이거 터졌다. 앞으로 이제 떼돈 벌게 생겼네. 이러면서 막 달라붙습니다. 그 순간 누가 사주니까 팔 수 있는 거죠. 주식은 누가 팔아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누가 사줘야지 내 물량을 팔아넘길 수가 있어요.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게끔 만들어야지 내가 팔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호재를 내보내는 거죠. 결국에는 최대 주주는요. 16.3% 지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20% 지분보다 더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호재는 나왔고 주가는 떨어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 기술적 반등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설거지 물량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쭉 급등이 나왔다가 이미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오고 호재가 나왔어요. 쭉 빠지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죠. 그럼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설거지 물량이죠. 왜? 아직까지 이 세력들이 여러 팀이 있거죠. 메인 세력이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비중을 좀 적게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들이 물량을 못 판 거죠. 그렇죠? 메인급 세력은 이미 빠져나왔고 거기서 이제 2차 세력들. 그렇죠? 뭐 꼭 이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설거지 반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등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미 주인은 팔고 나왔다. 다음 화면. 자, 다음은요. 7글자 되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1200% 정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상당히 긴 차트고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이미 물량을 이제 처분을 했는지 주가 자체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해당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하시면서 또 나름의 또 분석력이 다릅니다. 아니야, 남들은 다 잡주 가지고 매매하지만은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거품일 뿐이야. 뭐 실적도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멘텀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뿐이야. 결국에는 떨어질 종목인데 얘는 실적도 좋아. 그리고 우량해. 진짜 내용이 있어. 그래서 다른 종목은 다 안 가도 얘는 가. 이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렇게 주식 간단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자, 우량주는 다르겠지라고 하면서 다음 화면이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2009년도부터 2012년도,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최대 주주가 13%에서 지분을 늘려서 17.39%, 그리고 조금 더 늘려서 17.42% 정도로 지분을 늘렸습니다. 당연히 바닥권에서는 호재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뭐 뉴스를 다 뒤져봐도 이 종목에 대한 호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닥권에서는. 자,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1200% 정도가 이제 확 하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10배가 뛴 거죠. 그렇죠? 10억을 투자했으면은 100억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10억이 돈입니까?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30억을 투자하면은 300억이 되는 거고 50억을 투자하면 500억이 되는 거고 100억을 투자하면 10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안 파시겠어요? 저라면 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주가 자체가 1200% 정도가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꼭지에서 2015년도 8월 달에 최대 주주가 15.36%로 지분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서 14.39% 다시 한번 지분을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분을 줄이는 상황. 주가 자체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 다시 가겠는가? 이제 많이 빠졌으니 이제 가지 않겠어? 가죠. 기술적 반등은 나오죠. 그런데 한 번 해먹은 주식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통계적으로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나야지 다시 해먹어요. 잊혀져야죠.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없어야죠.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빠졌으니 다시 가겠지. 안 갑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은 모든 종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다음 화면. 자, 우리나라 테마주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를 찾다가 좋은 내용이 나와서 좀 재미난 내용이 나와서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 테마주, 이 테마주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탄생이 되었는가? 기록에 따르면은 이 1980년도 후반, 그러니까 한 87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만리장성 4인방 테마주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 최초의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이제 당시에 이 중국과 이 외교가 이제 시작이 됨으로써 이제 풍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을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풍문, 바람이 이제 이 스쳐가는 것처럼 이게 이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리장성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겠다는 이 풍문, 이 사실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인터넷에 찾아봤지만은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바람처럼 그냥 이 풍문만 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특정 종목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가를 작전을 쳐서 주가를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람막이 설치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셰시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고, 두 번째로서는 공사에 동원이 되는 이 노동자들의 이 신발을 납품한다는 기업이 재료를 만들어서 급등을 시켰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사실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세 번째, 노동자들의 이 간식으로 이 호빵을 판매하는 이 업체가 급등이 나오고, 더 웃긴 사실은 뭐냐면 호빵 먹고 체할까 봐 소화제를 이 제조하는 기업이 이제 급등이 나와서 이 만리장성 이 4인방이라는 테마주가 이제 그때부터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낀 거는 뭐냐면 참 재밌다, 이 주식시장 자체가. 네, 이 돈놀이판이구나. 네, 참 이런 테마주들 자체가,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테마주.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그 특정 그 뉴스에서 제가 좀 캡처한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이 전광판에서 이제 계속 좀 지켜보고 있죠. 증권사에서 앉으셔서. 고급 정보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많은 투자자분들께 이 성장성을 쫓아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97%가 4년 안에 떠난다라는 이 통계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정함으로써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다음 화면. 자, 500% 급등한 제약주입니다. 500%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재무제표는 엉망입니다. 엉망. 연결재무제표 3년 연속 적자. 개별재무제표 3년 연속 적자. 한마디로 말해서 돈 못 버는 회사입니다. 4년 동안 돈을 못 벌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고, 5년 동안 돈을 못 벌면 상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5월에 최대 주주 지분이 17.3%에서요. 2018년도 2월 달에요.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2018년도 2월, 얼마 전 얘기죠. 결핵치료제 미 FDA 신속 심사 결정이 났다. 네, 심사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좋은 호재입니다. 대응 호재라 볼 수 있겠죠. 자, 그 호재가 딱 나왔습니다. 2월 달에. 2월 달에 호재가 딱 나오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께서 이제 또 관심 가져서 매매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해서 최대 주주가 4월 달에 지분을 11%로 확 줄였습니다. 가겠어요? 떨어졌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뭐죠? 기술적 반등은 설거지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인은 팔고 나왔어요.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된다면 안 팔겠죠. 상식적으로. 다음 화면. 자, 어떤 업종과 종목에 투자해야 돈이 되는가? 어떤 전략으로 매매해야 돈이 되는가? 모두의 희망. 원금 회복과 노후 준비가 가능한가? 투자자분들께서 다들 이렇게 돈 벌려고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노후 준비가 이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원금 회복이 이 주식의 목표가 돼버린 현실입니다. 에이, 모르겠다. 이 본전만 되면 내가 이 바닥 떠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노후를 준비하러 왔는데 노후는커녕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본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노후 준비를 못했다라는 것은 본전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어쨌든 수익을 내야지 본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실전에 대한 내용들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좌가 늘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제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정말 원금 회복이 되고 노후 준비가 가능한 실전 매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면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러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도 우리가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방법을 어느 정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금 회복이 절실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고액을 가지고 큰 자산을 만드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은요, 소액을 가지고 고액을 만드는 일이에요. 단돈 500만 원으로도 수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최단기간에. 수천을 가지고선 수억을 만드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그 방법을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선보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바쁘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만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제약주들의 흐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공약주도 공개가 될까요? 네. 자, 여러분들께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직접 수익으로 말을 해드려야 되겠죠. 보여드려야 되고 해서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정말 오늘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돈 버는 기술, 최단기간 안에 원금 회복이 가능한 필살기 오늘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시크릿노트 시즌4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